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추심 김실장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100% 무료 상담이고 위임 시에도 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을 회수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다 같은 시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은 10년이고 어떤 채권은 5년, 3년, 1년 등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각 채권별로 언제까지가 채권 소멸시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면 모든 채권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상법과 기타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5년 혹은 1년 이하의 단기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민사채권이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사채권 중에서도 물품 대금 청구권 같은 경우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히나 상사채권 같은 경우엔 종류마다 각각 다른 경우가 많으니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사채권이란 정확히 뭔가요? 상사채권이란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수금 및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금전거래상의 채권을 말합니다. 즉,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O'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C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 전문 업체에 도움받으면 좋은가요? 채무자는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추심 전문 업체나 김 실장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라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 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적인 요소들로 추심한다면 위임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고 범죄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청구 또는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이를 갚지 않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이미 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중이라면 승소 후 받을 수 있나요? 승소판 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 고결정,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추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 차용증 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